네, 선행연구조사 요령껏 한번 해보는 사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사례 이 두 가지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대충 이게 어떤 논문일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4번 논문 제목만 딱 보고도 이게 대충 무슨 논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한번 키워보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논문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논문일까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연구 설계 3대 요소라고 부르는 자, 대상, 도구, 분석 방법이죠. 검증 방법.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도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을 한번 볼까요? 얘도 상사에 대한 신뢰 및 조직 지원, 인식. 누가 인식했다는 거야? 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 그 밑에 직원들이겠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도 대상은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 구성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회사의 구성원이다. 어떤 종류의 기관의 구성원이다라고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떤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요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제목만 딱 봐도 양적 연구 냄새가 솔솔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양적 연구다. 숫자 데이터를 수집을 했겠다. 숫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 패널 데이터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학술 연구에서 주로 보면 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구성원들이 그 인식한 내용을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 설문지를 구성하는 그 문항의 구성체계에 대한 측정 도구 이게 제목으로 나와져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한번 살펴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신뢰 밑이니까 end죠. end 조직 지원 조직 지원 그럼 벌써 신뢰 조직 지원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에 대한 조직 공정성의 효과니까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효과를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도 얘 두 개하고 조직 공정성 얘하고 그 다음에 와 조직 시민 행동과의 관계 뭔가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렇게 세 가지, 네 가지네요. 크게 보면 요렇게 하나, 둘, 세 가지인데 뭔가 역할이 있겠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관계를 한다? 그럼 얘가 무슨 관계지? 이런 느낌이 좀 들겠죠. 크게 보면 결과가 두 개인데 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신뢰하고 조직 지원도 또 원인과 결과로 결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얘 둘이가 동시에 결과인지 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죠. 이 보면 원인, 결과, 인과관계, 영향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회귀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회귀 모형은 좀 단편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신뢰, 조직 지원,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벌써 도구가 네 가지나 나와가지고 이게 좀 얽혀 설켜 있지 않겠나? 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 왠지 구조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구조방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제목만 보고는 대충
이 도구들의 관계가 모형으로 그리자면 일단 제목만 봐서는 자, 조직 공정성이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조직 지원이 있고 자,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과의 관계다.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도 조직 시민 행동이 요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 부분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것을 일단 애매할 때는 첫 번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직이 공정하면 우리 조직은 정말 공정해. 그러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이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이 구성원들이 조직 시민행동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리고 조직 지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요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또는 이 사이에서 그래서 상사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면 이런 조직 지원이 나타날래나? 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하죠.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연구 모형이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대충 이런 모형이 아닐까? 제목만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나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도록 하고 우리가 초록을 조금 읽어보면서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록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얘를 눌러가지고 초록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죠. 자, 이 초록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귀찮지만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록은 조금 꼭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 연구 바탕으로 조직 공정성, 얘를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네요. 자, 분배 절차 상호작용. 원래 조직 공정성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조직 공정성 측정 도구를 실제로 찾아보면 이렇게 분배 절차 상호작용 3개 하위 요인으로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직 내의 교환 관계를 반영하는 조직 내의 교환 관계를 반영하는 상사에 대한 신뢰와 조직 지원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효과와 아울러 세 가지 공정성 지각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거 조금 애매하네요. 말이. 자, 또한 조직 공정성과 조직 시민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직 공정성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상사에 대한 신뢰와 조직 지원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 효과로 설명하고 이게 바뀌었네요. 조직 시민 행동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애매했어. 이거는 제목이 조금 애매했어요. 요렇게 온다는 소리죠. 여기에 이
뭡니까? 조직 시민 행동이죠. 조직 시민 행동. 조직 시민 행동이 요렇게 온다는 소리지. 요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렇게 매개를 한다 이거죠. 얘네들이 매개를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모형의 설계와 가설 검증을 통해 그 관계를,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결과 나오죠. 상사에 대한 신뢰에는 자, 요거부터 봅니다. 분배 공정성과 상호 공정성만이, 분배 공정성하고 상호작용 공정성만이 유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분배 공정성하고 자, 상호작용 공정성만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신뢰가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직 공정성과 조직 시민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에 한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죠. 매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지원 인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공정성 지각이 모두 유의적인 효과를 지닌다라고 했으니까 조직 지원에 대해서는 분배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상호작용도 그렇고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조직 지원이 조직 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조직 공정성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 지원은 분배 절차 상호작용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매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공정성 지각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사에 대한 신뢰에는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지지되었으며 조직 지원 인식에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을 지었다. 요거는 뭐 똑같은 이야기네요. 앞에. 또한 공별량 구조 분석. 이게 뭡니까? 공별량 구조 분석. 자, 공별량 구조 분석. 이게 같은 말이 뭐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이다 이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별량 구조 분석 결과 조직 공정성과 조직 시민 행동 간에는 양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 간다라는 거죠. 교환 관계 변수에 의한 간접적인, 얘가 교환 관계죠. 얘가 교환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러서 가는 간접적인 관계를 가정한 연구 모형이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하고 조직 지원이라는 교환 관계에 관련된 변수가 매개를 하는데 그 매개가 완전 매개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뢰는 분배와 상호작용에 한해서 조직 지원은 모든 조직 공정성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 완전 매개를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렇게 한계점에 대해서 결론에서 살펴봤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 그 모형을 얼추 짐작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초록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 논문의 내용이 뭔지를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제목이 조금 애매하게 적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국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제목을 보고 요런 모형이었다라는 거를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제목만 보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만약에 이 연구자가 제목을 얘의 매개 효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다면 제목만 보고 이 모형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연구자는 한 가지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제목에다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서 적어줬더라면 후행 연구자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제목만 보고도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서비스가 좀 있었다면 그 많은 선행 연구들 중에 저 같은 후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이 연구가 선택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선행 연구의 경쟁 체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제목을 적을 때 후행 연구자들이 빨리 파악하고 빨리 선택할 수 있게끔 제목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이고, 우리 역시 후행 연구자 입장에서 선행 연구자들이 적은 그 연구들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내가 빨리 참고 문헌으로 출처로 삼을 수 있으려면 제목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논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제목을 통해서 그 논문을 한 50%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초록만 보더라도 대충 이 논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연구 설계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고 모형이 진짜 이게 맞는지 비교도 한번 해보고, 결과에 들어가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 수도 있고요. 서론에 들어가 가지고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 의도를 읽어볼 수도 있는 문제죠. 만약에 내가 공정성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론적 배경 2장 정도의 이 조직 공정성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조직 공정성이 뭔지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죠. 자, 그렇게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페이지부터 쭉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읽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제목에서 감잡고 초록에서 더 감잡고, 그것도 모자라다면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내용만 싹싹 뽑아가지고 마치 핀셋으로 이렇게 뽑듯이 그렇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1페이지부터 읽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행 연구를 속도감 있게 조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스킬이다. 그래서 이 요령을 여러분들이 익혀보시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